김구 선생을 암살하고자 하는 가장 큰 사건이 남목청 사건입니다. 1938년 남목청에 조선혁명당과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3당 합당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통합적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죠.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조선혁명당의 한 청년이 남목청에 난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향해서 총을 쐈죠. 결과 현익철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김구, 유동열, 지청천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김구 선생의 총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임시정부의 밀정들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었습니다. 경무국장이라고 하면 지금의 경찰청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범 일지에 따르면 경무국의 주된 임무는 외적의 정탐 활동을 방지하고 독립운동의 투항 여부를 정찰하여 외 마수가 어느 방면으로 침입하는가를 살피는 것이었다. 나는 정복과 사복 경호원 20여 명을 임명하여 이 일을 수행하였다. 경무국의 주된 임무가 일본의 침탈 혹은 일본의 침투에 대비하여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을 지키는 일, 그리고 일본의 밀정을 척살하는 일이 주된 임무였던 거죠. 그러던 중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백범 일지의 내용입니다. 개원 노백린 형이 어느 날 아침 일찍 나의 집에 찾아와서 뒷길가에 어떤 젊은 여자 하나의 시체가 있는데 중국인들이 한인이라고 떠드니 백범 어서 나가 봅시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개원과 함께 가서 보니 명주의 시체였다. 김구 선생이 아는 여인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을 보니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을 조른 방식이 김구 선생님이 경호원들에게 알려준 급한 상황에 적을 죽일 수 있는 교살 방법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배고인 사건으로 서대문 감옥에서 옥살이 하던 중 활빈 당수였던 김진사로부터 배신자를 처리하는 방법과 경험을 배워 이를 경호원들에게 전수해 줬던 거죠. 그 말은 이 젊은 여인을 죽인 사람이 임시정부의 경호원 중에 한 사람일 거란 이야기였습니다. 비밀리에 조사를 해본 결과 한태규라는 경호원의 지시였습니다. 역시 백범일지의 내용입니다. 한태규는 내가 경무국장을 그만둔 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외놈에게 매수되었는데 밀탐을 하며 명주와 비밀 동거하던 중 외에 주구인 것이 명주에게 알려졌다. 명주는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여자이나 애국심이 두텁고 나 김구를 극히 경애하니 반드시 고발할 태세여서 흔적을 없애기 위해 암살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겪었던 김구 선생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김구 선생은 훗날 이렇게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그런 악한을 절대 신임했던 나야말로 세상에 머리를 들기 어렵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한태규는 김구 선생님과 무려 7년간 동거동락했던 그의 경호원이었던 거죠. 이렇듯 밀정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1932년 이봉창 의사의 의거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고 난 이후 김구 선생의 이름은 동아시아에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일본은 김구 선생을 암살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밀정을 투입했죠. 그 첫 번째 암살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은 자신에 대한 암살 음모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왜구가 나의 종적이 난징에 있다는 냄새를 맡고 상하이에서 암살대를 파견한다는 보고를 접했다. 공자묘 근처에 사람을 파견하여 시찰해 보니 과연 사복 일본 경찰 7명이 대오를 지어 순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당시 일본은 오대근이라는 사람을 밀정으로 포섭해서 김구 선생을 암살하고자 했던 겁니다. 김구 선생 암살의 책임자였던 나카노는 김구가 난징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대근에게 1935년 1월 김구 암살을 지시했던 겁니다. 중국인 특별공작원 2명을 데리고 난징에 갔던 오대근은 이병창 통역관을 만나 공작원 5명을 인계받고 보례관을 나섰으나 중국 관원에게 적발돼 처형되었습니다. 밀정을 활용하여 김구 선생을 암살하고자 했던 첫 번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죠. 이후에도 김구 선생을 암살하고자 한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구 선생 암살 계획의 책임자인 히토스키가 무정부주의자들을 활용해서 김구 선생을 죽이려 했던 거죠. 히토스키는 무정부주의자 김오연을 체포한 후 백범의 측근이었던 안공근이 꾸민 짓으로 이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이를 같은 무정부주의자였던 정화암에게 알려 반감을 이용해 백범에게 격발한다는 계획을 총독부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무정부주의자 정화암은
김오연이 체포된 것이 김구와 자신을 분열시키려고 했던 일본의 계략임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히토스키가 자신을 암살자로 포섭했다고 믿게 만들어서 300원의 활동비를 가로채는 역공을 펼쳤습니다. 자신을 밀정으로 믿게끔 하고 일본을 속였던 거죠. 이처럼 그 당시 밀정을 두고 치열한 두뇌 싸움, 아주 치열한 심리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구 선생을 암살하고자 하는 가장 큰 사건이 남목청 사건입니다. 1938년 남목청에 조선혁명당과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3당 합당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통합적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죠.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조선혁명당의 한 청년이 남목청에 난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향해서 총을 쐈죠. 결과 현익철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김구, 유동열, 지청천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김구 선생의 총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심장 아래에 총알이 박혔던 거죠. 의식을 잃은 김구 선생은 도저히 살릴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하지 않은 채 한 곳에 방치해 두었는데 놀랍게도 3시간 이상 죽지 않고 버텼던 거죠. 그제서야 급히 수술이 이루어졌고 김구 선생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김구 선생의 총상의 흔적이 보이시죠?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난 이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임시정부 국무위원은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범인 이훈환이란 자로 말하면 본래 조선혁명당 당원으로서 반동사상을 품고 이 같은 화변을 일으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목청 사건은 이후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이처럼 발표했습니다. 2008년에 한국 독립운동사 기록에도 남목청 사건은 3당의 연합 과정에서 소외된 조선혁명당의 강창재, 박창세, 이훈환 등이 일으킨 사건이며 이 사건은 독립운동 세력의 내부 갈등이 심각했고 협동전선의 결성이 용이한 일이 아님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마디로 독립운동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인해 빚어진 사건이다 라는 것이 학계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목청 사건은 일제가 독립운동 진영의 내부의 세력 대결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공작을 펼친 결과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밀정을 활용한 사건이었음이 밝혀진 겁니다. 밀정을 활용한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임시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후지 경부보는 한도원에게 김구와 김원봉이 장제스와 연락해 군자금과 무기를 모으고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투사를 양성하고 있다. 조선 청년을 입교시키고 있는 남경중앙군관학교에 입학해 정보를 빼내라 하고 한도원을 밀정으로 포섭했던 거죠.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던 한도원을 밀정으로 포섭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도원은 임시정부의 이중첩자, 이중밀정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임시정부의 이중밀정이었던 한도원은 오히려 일본에 거짓 정보를 준다거나 일본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당시 임시정부에서 발간했던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에는 일본이 파견한 밀정도 많지만 독립운동 단체가 만든 밀정도 적지 않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밀정이 자신의 동지를 팔고 그 동지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독립운동 세력의 갈등과 내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되었고요.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자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을 밀정으로 모함하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밀정이 야기한 굉장히 부정적인 일들이 많았던 거죠. 백범 김구는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는 뭐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 배신자를 100번 1000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밀정을 척설하는 일에 무엇보다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밀정이라고 의심되면 무조건 척결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